네, 안녕하세요. IT조선의 이지인입니다. 네, 이광영입니다. 김평화입니다. 여러분, 스포티파이라고 하는 이제 음악 사이트에서 아이유 노래를 들을 수 없는 걸 알고 계시나요? 스포티파이는 워낙 국내 정식 서비스를 지난달 오픈을 했는데 그 전부터 사실 굉장히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았을 정도로 유명한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 업체예요. 세계 1위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네. 스포티파이가 이제 국내 서비스 론칭을 했는데 최근에 예, 저번 달에 맞아요. 론칭을 했고요. 네. 네. 근데 이제 이번에 논란이 된 거는 그 스포티파이 글로벌 서비스 부문에서였어요. 네. 그러니까 글로벌 서비스에서 국내 음원들이 스트리밍이 되는데 그거를 이제 국내 유통사와 스포티파이와 이제 계약을 이제 라이센싱을 체결을 하면서 이루어지는 서비스거든요. 네, 네. 근데 그 서비스가 이제 기존에 계약을 맺고 그게 이제 마무리가 어제, 그러니까 3월 1일자였던 거죠. 근데 거기서 이제 계약이 갱신이 됐어야 되는데 갱신이 되지 않으면서 글로벌 서비스에서 국내 음원 일부들이 사실 주요한 일부 이제 음원들이 내려가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한 거죠. 카카오 M이 보유하고 있는 네. 그 음원이 다 내려가게 된 상황이죠. 그죠?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너무 궁금해요. 왜 계약을 못 맺는 거예요? 네, 기자. 일단 카카오엠이 그 기존 국내에는 음원 공급 계약을 스포티파이가 국내에 진출하기 전에 안 했었기 때문에 네네. 그 기존 계약 자체가 해외 계약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기존 해외 계약과 별도로 카카오엠과 스포티파이가 국내 음원 공급 계약 협상을 계속 진행을 해왔어요. 벌써 2년 정도가 되는데 이게 협상이 안 된 거고요. 그래서 스포티파이가 이제 국내 시장 진출을 하면서 해외 계약, 기존의 해외 계약과 또 국내 진출하면서 음원을 공급받는 국내 계약을 그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어요. 근데 네네. 결국은 이 국내 계약에서 그 양사가 지금 뭐 만족할 만한 타결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결국은 기존에 있던 그 해외 계약도 갱신을 하지 못하고 기간이 넘어가 버린 상황이고요. 그렇게 그런 사태가 벌어진 거고 그 카카오엠이 그래도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 뭐 기존 해외 계약이라도 갱신을 일단 먼저 하고 국내 협상을 따로 진행하자는 요청을 했지만 스포티파이 측이 애초에 국내 계약을 뭉뚱그려서 같이 해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결국 만료까지 이어진 상황입니다. 이 카카오 M이 이걸 받아들이지 못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스포티파이가 각 국가별로 계약을 맺을 텐데 이게 사실 각 국가별로 기업마다 뭐 이제 보유한 음원 파워나 뭐 시장 크기가 사실 다르잖아요. 그렇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뭐 단순히 글로벌 스탠다드다 이거를 통용해달라 하기에는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이 있었을 거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스포티파이 입장에서는 갑질로 느껴질 수도 있지만 국내 음원 유통사 입장에서는 뭐 단순히 이제 국내외를 뭉뚱그려서 그 계약할 문제는 아닌 거고 또 나름의 합리적인 수준의 공급료를 지급받아야 할 또 가치가 있는 거죠. 뭐 그 국가마다 음원에 대한 가치에 대한 생각이 다르고 네. 이 저작권자가 판매를 했을 때에 대한 수익에 대한 기대도 다른데 네, 그와 다르게 완전 우리는 글로벌 스탠다드니까 이렇게 받을게요. 네. 이렇게 요구하면 안 되지 않나요? 이건 좀 예. 문제가 좀 있을 수도 예, 있는데. 결론적으로 카카오엠이 지금 보유한 멜론이란 그 플랫폼 서비스가 뭐 스포티파이를 시장에 그냥 아무 조건 없이 받아들이고 같이 경쟁하자라고 여유를 부릴 만큼 그렇게 녹록한 상황이 아니거든요. 1, 2% 점유율도 아쉬운 상황에서 굳이 글로벌 기준을 들이밀면서 돈 없는 요구를 한다면 사실 카카오엠이 받아들일 이유가 없겠죠. 받아들일 이유도 없고 그렇죠. 합당한 뭐 조건을 제시하고 또 다 새로운 조건을 받아들이는 게 당연한 거고요. 이제 일부 아티스트들이 사실 이제 서비스가 안 됐다면서 그런 아쉬움을 표현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스포티파이가 그 카카오 앱에게 갑질을 한 것으로도 볼 수도 있어요. 이제 국내 음원 공급을 안 해주니 이제 해외 계약도 갱신 안 하고 만료를 해버리면 그 피해는 결국 아티스트들에게 가고 아티스트들이 욕을 하는 그런 주체가 결국 카카오엠이 되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 보자면 불만이 크죠. 왜냐하면 이제 국내 소비자만 하더라도 사실 지난달 이제 정식 서비스가 출시됐지만 네. 이제 주요 이제 아티스트의 음원 듣지 못한 상황에서 이제는 글로벌 소비자까지 이제 그 K-팝의 주요 아티스트의 음원을 듣지 못하게 되니까 굉장히 이제 불만이 높은데 네. 사실 이 불만의 그래서 주체가 어디로 가느냐, 그러니까 이게 불만이 이제 결국에는 어느 쪽으로 갔냐라고 보면은 카카오 M을 욕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왜 스포티파이가 아니라 이게- 갑자기 카카오 M 욕을 먹어야 되죠?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애플뮤직도 나왔지만 사실상 지금 애플뮤직이 국내에는 먼저 스포티파이보다 먼저 들어왔음에도 카카오 M이 결국에는 음원을 내주지 않았고
그럼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지배력이 낮아졌는데 사실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사실은 좀 글로벌 기업이 국내로 와서 갑자기 어떤 갑질을 한다기보다는 카카오엠이 국내에서 그런 음원 유통이라든지 플랫폼적인 영향력을 필두로 지배력을 뺏기지 않으려고 굉장히 쥐고 있다라는 식의 약간 비판이 나오고 있고 글로벌에서는 그 창작자 그러니까 음원 아티스트랑 그다음에 그런 어떤 플랫폼이 나누는 수익 구조가 창작자에게 더 많은 7대3 정도로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해요. 근데 사실 국내 음원 스트리밍 같은 경우에는 그 플랫폼이 거의 7을 가져가는 구조였거든요. 만약에 기존에 국내에서 그렇게 약간 지배적으로 진행하던 어떤 음원 생태계 안에서 기업 입장의 계약을 추구하다가 만약에 스포티파이가 이제 글로벌에서 추진하던 비슷한 약간 계약 상황을 요구했을 경우에는 물론 카카오 엠엠이 굉장히 불합리하고 나쁠 수 있지만 그게 이제 소비자라든지 아티스트 그리고 전체 이제 음원 시장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무조건적으로 스포티파이가 욕을 먹을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드는 거고. 자, 이광현 기자부터 먼저 30초 발언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네. 음원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이제 고객 입장에서는 사실 최대한 많은 업체와 경쟁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근데 기업 입장에서 보면 다릅니다. 이제 글로벌 무대에서 가장 잘 나가는 K-팝 음원을 유통하는 입장에서는 최대한 보유한 콘텐츠를 활용해서 더 나은 조건으로 해외 기업과 협상하는 것이 당연한 비즈니스 생리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K-팝 음원이 국내외로 뻗어나는 과도기에서 양사가 최대한 합의점을 찾아서 아티스트가 피해를 보지 않는 방향으로 좀 이끌어가길 바랍니다. 네, 조금 지났네요. 맨날 5초 정도 넘어가요. 네. 예, 지나가고 시간이 다 돼가니까 예, 김평아 기자, 자 네. 시작. 네. 저는 방금 계속해서 얘기를 한 대로 그 국내 음원 생태계가 어떻게 하면 상생을 할 수 있을지 플랫폼과 아티스트가 상생할 수 있을지에 대한 측면에서 이번 스포티파이 논란을 조금 더 약간 가져와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측면에서는 멜론이 물론 지금까지 굉장히 잘 해왔지만 카카오엠이 조금은 더 개선을 하는 입장에서 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좀 음원 생태계도 좀 개선을 하면서 사업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네. 그 글로벌 IT 기업의 전쟁터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 IT 산업이요. 전반적으로 우리 자생하는 플랫폼 기업들도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만 어떻게 됐던 새로운 경쟁의 환경에서 또 그에 맞는 경쟁 전략을 펼쳐야 되는 게 맞습니다. 소비자 피해를 주는 것은 사실 피해야 되고요. 어찌 됐건 기업 간 거래는 기업 간 협상 전략으로 잘 풀어 나가셨으면 좋겠고 이번 카카오엠과 스포티파이 논쟁이 어찌 보면 그래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바가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궁금하신 거 언제든지 질문 주시면 저희가 기사로 담아서 응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